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2월 2일 금요일 거래입니다. 오늘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메타 플랫폼스의 주가가 20% 이상 폭등했고 미국의 고용 지표도 굉장히 잘 나오면서 미국 경제가 아직 탄탄하다라는 점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5%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 전거래일 대비 130포인트 이상 올랐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금 올해 들어서 연일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날까지 올해 들어서만 9번째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또다시 했습니다. S&P 500 지수 오늘 급등을 했고요. 전거래일 대비 1.07%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4,958대까지 오르면서 5천선을 이제 가시권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나스닥 지수 급등했습니다. 3대 지수 중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74% 상승하면서 15,628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S&P 500 지수와 다우가 오늘 세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 4주 연속으로 주간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다우 역시 이번 주 1% 이상 오르면서 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 이후 거의 두 달 만에 최고의 한 주를 보냈는데요. 지금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메타 플랫폼스가 주인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가 이제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배당금도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처음으로 하면서 주가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에 힘입어서 기술주의 투자 심리가 대체로 큰 폭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네, 메타의 주가 오늘 전거래일 대비 20.3% 급등한 474.99달러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이 급등을 한 모습이고요. 오늘 기준으로 메타의 시가총액도 1조 달러를 상회를 하게 됐습니다. 메타의 시총이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은 지난 2021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는 월가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일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월가의 투자은행 전문가들 메타의 목표 주가를 모두 500달러대로 대부분 높여 있는 상태인데요. 네, 대표적으로 바클레이즈와 같은 경우 메타의 목표 주가를 550달러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약 80달러 정도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의미고 전일 종가 대비해서 주가가 약 40% 가까이 오를 수 있다라고 본 셈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지금 메타 플랫폼스가 대표적 AI 수혜 종목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메타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효과를 나타내면서 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금이 환원되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많이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아마존인데요. 아마존도 전일 실적을 발표를 했고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보고를 하면서 주가가 오늘 7.8%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아마존 주식 오늘 171달러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월가 전문가들은 지금 아마존의 주가 역시 200달러대로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아마존의 주가 171달러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마존의 사상 최고 주가 종가는 지난 2021년에 기록했었던 186달러대입니다. 여기서 약 15달러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이제 메타와 아마존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시가총액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메타와 아마존의 시총이 하루 동안에만 약 2,790억 달러 이상 늘어났다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넷플릭스의 전체 시총보다 더 많은 투자 자금이 오늘 하루에만 메타와 아마존으로 흘러 들어왔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애플의 주가는 0.5% 하락 마감했는데요. 애플의 주가 장중에 4% 가까이 밀렸습니다. 오늘 애플의 주가가 장중에 180달러를 하회하기도 했는데요.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전일 발표됐었던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긴 했지만 중국 쪽 매출에 대한 우려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시장 참가자들을 안심시킬 정도로 그렇게 좋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애플이 오늘부터 미국에서 비전 프로를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주가는 내림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네, 지금 월가에서 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작년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매그니피센트 세븐, M7 종목이라든지 뭐 빵 같은 종목에 투자하는 전략보다는 이제는 M&M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M&M 이제 초콜릿 회사이지만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일컫는 이제 표현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M7 종목 중에서도 AI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매출이 극대화될 수 있는 기업에만 투자를 하겠다라는 전략인데요. AI 시대에서는 이 기술주 중에 리더가 기존의 애플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같은 이런 AI 종목으로 좀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인식인 것으로 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AI 칩을 생산을 한다든지 AI 툴을 발명을 하는 그런 직접적인 AI 기업입니다. 하지만 메타 같은 경우도 이 AI를 충분히 잘 활용을 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셈인데요. 특히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의 메시지 기능이라든지 또 이제 포스팅 기능 등에서 AI 기능이 포함이 되면은 이 회사가 좀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 오늘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일부 기술적인 분석가들은 테슬라의 주가가 S&P 500 구성 기업 중에서 가장 과매도된 기업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워낙 많이 내린 만큼 조만간 이제 좀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 26%의 급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오늘의 또 다른 굉장히 빅뉴스입니다. 미국의 1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미국의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지금 괴물급 수준을 나타내면서 미국의 고용 시장이 굉장히 강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1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전월 대비 35만 3천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월가의 예상치를 2배가량 웃도는 모습을 보였고, 또 이번 주에 발표됐었던 민간 고용 수치보다는 무려 3배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1월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세가 지난 1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일어났다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작년 12월이라든지 11월의 고용 수치도 대규모 상향 조정되면서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이 아직 굉장히 뜨겁다라는 점이 오늘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네, 지난 1월 실업률은 3.7%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요. 실업률은 3개월 연속으로 3.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용 지표의 세부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요. 전문직과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서비스 쪽,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사회보장 쪽에서 네, 많은 이제 고용이 새롭게 창출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고용 증가세가 보고가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활동 참가율 같은 경우는 62.5%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 시간당 평균 임금도 예상치보다 훨씬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 지금 임금도 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라는 점이 드러났는데요. 지난 1월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4.5%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4.1% 상승을 상회를 했고요. 월간 기준으로도 0.6%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0.3%보다 2배가량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지금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되면서 결국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약간 물 건너간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파월 의장이 FOMC 회의에 3월 인하는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뜻을 이미 내비친 바가 있고요. 이렇게 고용 시장이 너무 좋게 나온 상황에서 연준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바로 신속하게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채권 시장은 이것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16% 폭등했습니다. 10년물 채권 금리 다시 4.02% 기록을 하면서 4%를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전문가들 역시 오늘 고용 보고서가 너무 좋게 나와줬기 때문에 연준이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더욱더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시간당 임금 역시 예상보다 큰 폭으로 뛰어 올랐기 때문에 연준이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인내심을 가지고 금리 인하를 천천히 단행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금리 인하 규모에 대해서 좀 전망을 축소하는 기관도 나왔는데요. 핌코 같은 경우 오늘 고용 보고서를 확인을 하고 연준이 올해 금리를 당초 시장 예상치였던 5에서 6회가 아닌 단 3회만 내릴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고용이 좋게 나온 것이 이제 시장에는 조금 악재로 해석되는 굿뉴스 이즈 배드뉴스로 연결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오늘의 반응만을 보면 비농업 고용 지표 좋게 나온 거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이미 파월 의장이 3월에는 금리 인하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언급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고용 지표가 이렇게 잘 나왔지만 결국 연준은 연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이 주식시장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경제 지표가 좀 굉장히 좋게 나와주면서 미국 경제는 아직 견조하고 연착륙 가능성이 더 유력해졌다라는 점이 투심을 오히려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오늘 주가를 끌어올린 요인은 바로 테크 종목입니다. 메타를 비롯한 테크 종목들의 강세가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런 고용과 같은 수치에 이런 매크로적인 수치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 기업의 펀더멘털에 주목하고 있고 지금의 상승장은 매크로적인 요인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털에 기반한 이런 강세다라고 보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채권 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한다고 해도 이 기술주들의 펀더멘탈만 괜찮으면 주가가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경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좋아집니다. 지금 일부 전문가들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이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오게 돼서 연준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허겁지겁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게 온다면 과연 그것이 주식에 대해서 좋은 호재로 해석될까라는 분석입니다. 오히려 이제 경제가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주식시장에는 장기적인 좀 호재 요인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도 언급을 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오스탐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이 고용 지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헤드라인 숫자가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변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난 1월 고용보고서에서는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 주간 노동 시간이 오히려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고용이 늘어나긴 했지만 1인당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을 보면 약간 이게 생각한 만큼 강한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고용 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지금 미국의 생산성 자체가 조금 더 개선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굴스비가 제시를 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이제 기술 발전이라든지 AI 등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생산성 자체가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인력이나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도 생산성이 늘어나는 뭐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졌을 수도 있다라고 굴스비 총재는 주장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은 이 생산성 개선 여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인플레이션을 수반하지 않는 이런 새로운 유형의 성장세 개선, 이에 따른 고용시장 호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1월 수치 하나만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번 주에 큰 리스크 요인이었던 미국 지역은행주들도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급락세를 이어갔었던 NYCB죠.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주가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이제 5% 정도 상승을 하면서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여타 다른 지역은행주들도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S&P 지역은행 ETF 역시 소폭 강보와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지금 투자자들이 NICB 사태를 두려워하는 것은 이 NICB 사태가 단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어느 기관으로도 좀 튀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또 좋게 나온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가 집계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인데요. 미래에 대한 미국 인플레이션 기대값인 장단기 기대 인플레 값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 역시 큰 폭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 주 FOMC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으로 정말 정신없는 한 주를 보냈는데요. 네, 다음 주까지도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특히 이번 주 일요일에 또 다른 빅 이벤트가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 의장이 미국 CBS 방송의 단독 인터뷰에 출연해서 통화 정책과 금리에 대한 얘기를 60분 동안 한다라고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관련돼서 이제 파월 의장에 바로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증시 이번 주 수차례 또 사상 최고치를
최고치를 경신한 만큼 다음 주에도 이 강세 흐름이 이어질지 혹은 약간의 조정이 이어질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주에 뉴욕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